초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와서 잠을 자게 되면 꼭 지금 시간에 깨서 밤을 새게 된다. 지금도 깨어나서 뒤척거리다 이 글을 쓰는데 몇 시에 잠이 다시 들게 될지 모르겠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낮에 운동이라도 해서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어 저녁에 잠을 푹 자야겠다. 얼마 전에 전기밥솥에 밥을 했는데 뚜껑이 열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설은 밥만 나오던 밥솥이라 미련 없이 가져다 버렸다. 밥솥이 없으니까 밥을 해먹는 게 막막했지만 외국 사람들이 물에 쌀을 넣고 끓여 먹던 게 생각이 나서 프라이팬 큰 거에 물을 좀 많이 담아서 쌀을 반컵 붓고 죽이 될 것 같아서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끓이다가 라면 스프 넣고 라면도 넣고 단백질 부족하지 않게 계란도 2개나 넣고 끓이다 보니까 라면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게 됐다. 그냥 먹을만 하다. 라면 하나는 양이 부족했는데 양도 부족하지 않고 반찬이 없어도 그냥 먹을만 하다. 라죽이라고 불러야겠다. 마음속 깊이 시퍼렇게 멍든 가슴. 두툼한 외투로 가리며 환하게 웃음 짓는 그리움의 얼굴. 그러나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진이라도 남았으면 그때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가진 게 없어서 기억을 못한다. 아픔과 아픔을 서로 가리고 음악과 커피 한 잔으로 그리워하는 시간을 위로해보지만 그리워도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은 추억 속에서 헤매이다 또 마음에 시퍼런 색만 더 진하게 칠하고 추억 속으로 걸어가고 있네. 멀리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언제나 항상 그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갓 태어난 인간은 손을 꽉 부릅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펴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켜잡으려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채 떠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어차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날 삶이라면 베푸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 혼자만이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세요.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열광하는 삶보다 한결같은 삶이 더 아름답고 돋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오늘도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길을 잘못 가면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을 원하면서 날마다 거짓과 게으름을 취한다면 그는 불행의 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사치와 향락과 타락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는 절망과 비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부단한 선택의 과정입니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선택 중에 길의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산다는 것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요. 남이 나의 길을 걸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책임 하에 나의 길을 나의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은 유일합니다. 나의 생애는 일회적입니다. 나는 한 번 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옳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가? 개인이건 가정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천하정도를 걸어갈 때 번영과 행복과 승리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옳은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이 물음 앞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인생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멎은 다음에 찬란하고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의 색깔이 아닌 7색깔의 무지개처럼 사노라면 기쁨과 슬픔, 절망과 환희 그러한 것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해서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절망의 순간을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더욱 성숙해지고 절망의 순간을 잘 대처하고 나면 삶의 지혜와 보람이 한 움큼 쌓이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절망과 환희도 모두 나의 몫이라면 꼭 끌어안고 묵묵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이게 뭐냐고.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이냐고. 우리도 가끔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그렇게 외친 적이 누구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 내일 일을 보장받을 수 없고 밤을 새워 고민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운명은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기의 몫이다. 운명의 신은 어떤 이에게는 후하게 한 몫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박한 몫을 줄 수도 있다. 내 몫이 남의 몫보다 적다고 또는 나쁘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다. 각자가 받아야 하는 운명의 몫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몫을 순순히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몫을 살펴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여로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삶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삶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책임과 내 계획 하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 삶이 그대에게 좋든 싫든 간에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며 우리는 이제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인간의 가슴 안에는 수많은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바로 감사라는 음악입니다.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음악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장 추하고 쓸모없는 불평이라는 음악을 애용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가 불평이라는 음악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불평의 음악을 이제 꺼두십시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불평,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당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도 남을 힘을 지닐 테니까요. 오는 손 부끄럽게 하지 말고 가는 발길 욕되게 하지 말라. 모른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안다고 해서 거만 떨지 말라. 자랑거리 없다 하여 주눅들지 말고 자랑거리 있다 하여 가벼이 들추지 말라. 좋다고 해서 금방 달려들지 말고 싫다고 해서 금방 달아나지 말라. 멀리 있다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하지 말라. 악을 보거든 뱀을 본 듯 피하고 선을 보거든 꽃을 본 듯 반겨라. 부자는 빈자를 얕잡아 보지 말고 빈자는 부자를 아니 꼽게 생각하지 말라.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고 은혜를 받았거든 작게라도 보답을 하라. 타인의 것을 받을 때 앞에 서지 말고 내 것을 줄 때 뒤에 서지 말라. 타인의 허물은 덮어서 다독거리고 내 허물은 들춰서 다듬고 고쳐라. 사소한 일로 해서 원수 맺지 말고 이미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라. 모르는 사람 이용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라. 공적인 일에서 나를 생각지 말고 사적인 일에서는 감투를 생각하지 말라. 공짜는 주지도 받지도 말고 노력 없는 대가는 바라지 말라.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말고 세상을 헛되게 살았음을 한탄하라. 죽어서 천당 갈 생각 말고 살아서 원한 사지 말고 죄짓지 말라. 타인들의 인생조차 헐떡이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분수 지켜 여유 있게 살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용서하고 나를 다독거리는 마음으로 타인을 다독거려라. 보내는 사람 야박하게 하지 말고 떠나는 사람 뒤끝을 흐리지 말라. 인생은 먼 길을 돌면서 중년 이후 외모는 변해갑니다. 3단 복부, 이중턱, 구부정해지는 허리 등 그리고 흰머리 빛나는 대머리 또 늘어진 피부 자꾸 처지는 눈꺼풀 등 그래도 말년을 앞에 둔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덕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절망이 인간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연륜은 미움과 절망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이해도 지식도 사리 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쌓입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후덕한 인품이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신도 악마도 없는 단지 인간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만용조차 둥글둥글해지고 인간을 보는 눈은 따스해집니다.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견고한 자가를 물리고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성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잉여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노력 없이는 시간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은 두렵고 잔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비우고 미완성에 감사합시다. 노년 이후에는 진격보다는 철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러설 때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게 되면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림을 준비합시다. 그것은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도 재물도 그리고 의욕도 자신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노년 이후의 숙명입니다. 추한 것, 비참한 것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년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양이 아닌 그 사람의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는 정신 혹은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좋습니다. 만일 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 누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씩 비우다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세상을 뜨는 게 하늘의 뜻입니다. 세월 따라 기력이 쇠퇴해지는 만큼 마음도 따라 너그러워지는 노년이길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들녘의 흐름처럼 다 비워내고 침묵으로 가는 들판의 고요함처럼 삶의 흐름 속에 흘러온 시간만큼 평온할 줄 아는 지혜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 오래 간직하는 방법. 친구들과 처음으로 1박 여행을 떠나던 순간, 바닷물에 처음 발을 적시던 순간,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자꾸만 흐릿해진다. 사람의 기억력은 20, 30대를 정점으로 50대에 접어든 후부터는 계속 후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장면들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건 속상한 일이다. 어떻게 하면 추억을 오래도록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을까? 미국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이 전문가의 조언을 전했다. 사진 신경학자 앤드류 버슨 박사는 몇 년 동안 기억을 꺼내지 않는다면 두뇌에 그 기억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행복했던 추억 위로 다른 기억이 켜켜이 쌓여 결국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끔씩 그 기억을 소환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관련한 사진을 꺼내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음식 젊을 때는 어떤 걸 생각할 때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소리나 이미지 같은 외부적인 자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엄마에 관한 기억을 섬세하게 떠올리려면 엄마가 자주 만들어 주시던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직접 요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래 자극이 정확할수록 기억을 되살리기도 쉽다. 20살 때 좋아하던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노래가 흘러나오던 카페가 생각날 것이고 함께 그 노래를 들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도 떠오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난 시절에 좋아하던 노래를 들어라. 신문 옛날에 쓴 일기 또는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보라. 잊고 있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이다. 신문 기사를 모아둔 것이 있다면 스크랩북을 넘기며 그 무렵의 일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기록 때때로 눈을 감고 특정한 기억과 관련된 느낌, 생각, 소리, 냄새, 그리고 이미지에 집중한다.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종이에 적는다. 그렇게 복원한 기억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자주 방문해서 추억을 또렷하게 강화한다. 그 밖에 젊을 때 자주 가던 곳을 방문하는 것, 그 무렵 인상 깊었던 영화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 그 시절 좋아하던 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접 쓴 시라면 더할 나위 없다.